자, 이어서 보험 가입 단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봐보시면 가축 재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축사를 뭐한다? 전부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요. 자, 지금 제가 돼지를, 맷돌을, 만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모두 몇 개 동이냐면 3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두 다 가입해야 되고요. 축사 3개 모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는 가축을 맷두만 5,000두만 가입할 거야. 축사는 2개만 가입할 거야. 안 되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때 종모가 말 있죠. 자, 우리 소 있잖아.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종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다 인공수정 시켜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종모가 있어도 뭐 한두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모를 내가 사육을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종모는 그 소속에 포함을 안 시켜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따로 혼자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모는 개별 가입. 그리고 말 있죠. 말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말도 각각의 2당 따로 하나씩 가입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목적물 따로. 그래서 얘들은 뭐 한다?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럼 이 애들을 제외한 방금 전부 가입이라는 것은 우리는 바른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 가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가입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상 또 있습니다. 예상. 누구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소만. 제가 지금 소를 1,000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1,000두. 근데 제가 보험 가입을 1월 1일 날 12월 31일까지 1년을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월 1일 날 보험 가입을 하면서 저는 2개월 후에 소를 200두를 제가 팔 계획이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즉 출하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굳이 200두는 뭐예요?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 그 의미죠. 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해주는데 자,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자, 70% 이상, 그 다음에 80% 이상. 다시 말해서 70% 이상만 가입하면 또는 80% 이상만 가입하면 우리는 뭘로 봐주겠다? 전부 가입한 걸로 봐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얘를 또 달리 표현하면 소는 일부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소를 방금처럼 1,000두를 사용하는데 나는 몇 두만 700두만 가입을 해도요. 전부 보험으로 봐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800두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뭘로 봐주겠어요? 전부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는 70이고 어쩔 때는 82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축종 성별. 즉 수컷이냐 암컷이냐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구분합니다. 이 차이점이야.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만 70%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뭐한다? 전부 보험으로 봐줄게. 근데 구분해서 가입한다. 수컷은 수컷끼리 암컷은 암컷. 이렇게 각각 우리가 구분해서 가입할 때는 몇 퍼센트? 80% 이상만 가입을 해도 우리는 얘를 갖다 뭘로 봐주겠다? 전부 가입한 걸로 봐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기존에는 저희가 이 70%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80% 내용이 하나 더 뭐 한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신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냐, 구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분하지 않느냐, 구분하냐. 자, 이 구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기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력제 현황. 자, 우리는 소는 태어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소는 반드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5일 이내에 축협에다가 우리는 소는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출생신고합니다. 출생신고. 자,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센터에다가 어때요? 출생신고 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합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제가 태어나면 말도 혈통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태어난다 그러면 5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축협에다 출생신고해요. 그러면 축협에서 자, 우리 축사에 옵니다. 축사에 와가지고 너는 번호가 너는 몇 번이야. 즉 이 축사에 이 소에 있잖아요. 소의 고유 번호를 얘를 갖다가 아예 부여를 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한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주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 이 번호 있죠. 막 고유 남바가 있어요. 고유 남바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고유 남바가. 그럼 이 번호는 딱 몇 월 몇일 날 어디서 태어났다고 딱 얘가 어때요? 딱 출생일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다가 얘를 갖다가 부착을 했냐면 소 몸에다가, 즉 귀에다가 있잖아요. 소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표시, 즉 노랗게 딱지하나 달아놔. 즉 얘를 갖다가 우리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표라고 그래. 기표. 귀에 있잖아요. 귀에 표시를 붙여놔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소의 고유 번호인 겁니다. 그럼 얘가 그 번호만 있다 여기다가 갖다가 얘를 갖다가 번호를 넣게 되면은 얘가 언제 태어나서 그냥 언제 도축이 되었다. 그리고 얘는 소 등급이 몇 등급이다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력관리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 이력제 현황. 다시 말해서 즉 A라는 홍길동이 지금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소 목적물 번호 있잖아요. 전부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소에 이 이력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력 번호 쫙 나오죠. 쫙 몇 번까지요? 총 1000번까지.
즉, 이 이력 현황의 매도까지 70% 이상 가입하거나 또는 80% 이상 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로 봐주겠다? 전부 가입한 걸로 봐주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입 형태 있어요. 자, 종류를 먼저 구분할게요.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 가축, 그 다음에 축사 있고요. 자, 그럼 소는 다시 우리가 크게, 자, 일반 소하고, 그 다음에 종모는 또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자, 일반 소의 종류는 한우, 유구, 젖소. 그다음 종모의 종류도 한우, 유구, 자, 여기 유구가 빠졌네요. 자, 종모의 종류도 한우, 유구, 젖소가 있습니다. 자, 돼지는 여기가 별도 분류해내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의 종류. 우리 돼지에도 이제 물론 종류가 있잖아요. 누구누구. 종빈마, 그 다음에 종빈, 다 돼지니까 종빈돈, 그 다음에 종모돈, 그 다음에 자돈, 그죠? 그 다음에 육성돈, 그 다음에 비육돈,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리고 자돈은 다시 뭘로? 포유자돈, 이유자돈. 근데 우리, 이제 지금 그 돼지 중에서 엄마 돼지가 되려고, 우리 엄마 돼지가 되기 위한 돼지 있죠. 후보. 즉, 우리 엄마 돼지가 되기 위한 종빈돈이 되기 위한 돼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보돈이라고 해요. 후보돈. 자, 이 후보돈은 우리가 어디에 포함을 시키냐면 이 육성돈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육성돈에 안에 후보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말의 종류 가보세요. 자, 엄마 말, 아빠 말. 얘를 갖다 우리는 종마라고 표현합니다. 즉, 종빈이 엄마예요. 종모마가 아빠 말. 즉, 종모가 어미모자가 아니라 수컷모자 써서 종모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마. 우리가 경주마가 되려면 반드시 경주마도 뭐 해야 되냐면 등록해야 돼요. 경주마가 20개월부터 지나면 우리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사에 등록해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4개월부터 이제 뛸 수가 있는 거야, 경주마로서. 자, 그 다음에 육성마는 뭐가 되기 위한, 경주마가 되기 위한 말이에요. 그 다음 일반마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경주마도 아니고 육성마도 아니고 또 뭐예요? 종마도 아닌 거야. 즉, 용도가 미적인 거야.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얘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은 태어난 지 6개월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얘는 뭐예요? 아직은 일반마죠. 아직 경주마도 안 됐고 다른 어떤 분류가 안 된 거잖아요. 즉, 승용마로 갈 거냐, 경주마로 갈 거냐, 종마로 갈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종마도 있잖아요. 이 종마, 엄마, 아빠 말이 되려면 얘도 등록해야 돼. 반드시 뭘 등록해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혈통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엄마 말, 아빠 말. 그죠? 그래서 얘가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즉 내가 엄마 종빈마, 종모마가 되려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종마가 되는 조건은 몇 개월부터? 36개월 이상부터 우리가 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얘가 어때요? 종마가 될 수 있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고. 그다음 우리 제주도 말 있잖아요. 제주마. 여기서 말하는 이 제주마도 그냥 우리 승용마가 아니라 여기 대상은 다 경주마가 대상입니다. 제주마는 제주마인데 용도가 경주마인 제주마가 우리가 뭐예요? 보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금류. 자, 우리 가금류의 종류를 아까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가금류의 종류. 자, 기타 가축. 사슴양 좀 비싸죠. 나머지 오토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사는 방금 사육시설, 그 다음에 부속 설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 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부착물, 그 다음에 부속물. 얘들 모두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랬죠. 누구하고? 이 종모하고 말은 뭐예요? 건건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한다? 포괄 가입하려. 근데 그 중에서 소 아까 했죠. 소는 원래 전부 가입 다 해야 되는데 70%, 80%로 예외사항이 있더라. 즉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에는 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입해야 되는 무슨 가입이다? 포괄 가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정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총보험료라는 것은 납입보험료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시 0%에서 50%. 얘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무조건 50%가 고정이잖아요.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꼭 암기. 가입 연령. 자, 소는 태어난 지 며칠부터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
그다음 두 번째, 사슴은 2개월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양은 만 3개월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자, 이 세 가지만 명시되어 있어요. 소는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 사슴은 만 2개월 이상, 양은 만 3개월 이상. 자, 이 내용 꼭 별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축사는 방금 우리가 축사 고유 있잖아요. 자, 축사 시설에다가 자 플러스 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기계 장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속물이라는 것은 대문, 당, 곡간 이런 애들을 갖다 부속물. 부착물은 간판, 네온사인, 부착물. 자, 부속 설비는 전기시설, 급수, 난방, 예를 들어서 통풍 설비, 부속 설비. 그다음에 각종 이런 기계를 갖다가 우리는 기계 장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애들 또 뭐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문별 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는 우리가 이제 크게 한우, 유구, 젖소, 자, 축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모는 또 별도로 우리 종모를 별도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소가 어땠을 때 보상을 하게 되냐면 소가 뭐 했을 때, 자, 폐사했을 때 보상을 당연히 합니다. 그 다음에 소는 아직 폐사는 안 됐어요. 폐사는 안 됐지만 부상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서 우리가 고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라도 얻기 위해서 이를 갖다가 긴급하게 도축을 시킬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가 도난되었다 또는 소가 행방불명되었다, 즉 행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게 폐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소가 어때요? 축사 내부에 있겠죠. 걔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드는 비용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우리 주계약에서 일단 가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사는 어떤 원인으로 폐사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니? 그거잖아요.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물론 질병에 법정 전염병은 제외입니다. 즉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자, 우리가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것은 면책입니다. 자, 우리가 역선택할 수 있겠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지금 보험에 얼른 내일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얘가 며칠 만에 폐사한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험 사고가 너무 작겠죠. 그래서 자, 질병 신규 관리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 면책 조항도 있어요. 자,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보상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종 사고라는 것은 풍수, 설, 지진, 폭염, 즉 자연재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재해. 폭염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재. 자, 그리고 자, 우리 소가 축사 내부에서 소끼리 싸울 수 있죠. 그럼 소끼리 싸우다가 부상으로 이렇게 다쳤습니다. 폐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축사 내부 있죠. 축사 내부에서 우리 소가 목이 있잖아요. 목이 끼어서 이렇게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걸 갖다 우리는 각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고라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쓰는 거예요.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폐사했다. 이것도 보상을 해줍니다. 즉 불의의 사고라는 용어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각종 사고로 여기 등의 등 자연재해 화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렇게 폐사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폐사한 것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자, 첫 번째 질병이죠. 그리고 이게 각종 사고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풍수, 설 등 자연재해예요. 화재예요. 자, 그리고 이게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부상을 인해서 폐사한 것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폐사 보상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긴급도축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긴급도축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상, 그 다음에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그래서 자, 소의 긴급도축 사유,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가입일 경우에 즉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뭔 질병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만 자, 긴급도축은 제입니다. 즉 신규 가입일부터 25일 만에 긴급도축을 했습니다. 얘는 보상을 해줍니다. 몸만 질병만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난 및 행불 보상해줍니다. 야, 그리고 여기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보상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난 행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도난손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보관 장소 내에서 즉 축사 내부에서 누구로
불법 침입자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인해서 소가 없어져 버렸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소가 이 사람들, 즉 불법 침입자로 인해서 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끌고 가다가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마찰을 부딪혔다. 근데 그때 만약에 소가 어떻게 됐어요? 폐사해 버렸어요. 그것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사는 안 됐지만 가축이 다쳤습니다. 그럼 다치게 되면 어때요? 얘가 정상적으로 활동 못 하겠죠. 그때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도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만, 자, 목적물이 있는데 그 목적물이 폐사했다, 또는 그 목적물이 상해를 입었어요. 그것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모입니다. 종모. 자, 종모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보상하는 손해는 한우, 유구, 젖소와 같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방금 했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하고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종모에서는 종모요. 방금처럼 뭐 보상한다는 소리냐면, 자, 폐사 보상해줄게. 그리고 긴급도축 보상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도난 행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게 뭐예요? 폐사했을 때 처리해야 되잖아요.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 잔조물 처리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여기 도난 있죠. 자, 이 도난은 종모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모에서 도난은 제입니다. 그럼 종모는 얘만 하는 거예요. 폐사, 긴급도축, 그 다음 세 번째가 잔조물 처리 비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우리 종모는 아빠소잖아요. 시수소. 자, 이 시수소의 고유 기능은 뭐예요? 자, 시수소의 고유 기능은 바로 A죠. 그잖아요. 근데 이 종모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봐보면, 즉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했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제적인 가치를 없애면 얘가 도살을 시키겠잖아요. 그랬을 때,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도살,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금방 방해했던 그 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얘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우리 종모는 경제적 도살이 추가고, 또 반대로 종모에 대해서는 도난과 행불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폐사의 사유는 같습니다. 폐사의 사유는. 다만 이 긴급도축 사유에 있어서는 얘는 시수소잖아요. 그래서 난산, 산용마비, 젖소의 유랑감소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긴급도축에는 뭐만 들어가냐면 부상과 급성 고창증만 들어갑니다. 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종모는 누구하고 방금 앞에 배웠던 그 한우하고 비교했을 때 도난 및 생불, 자, 이 부위 불포함이고요. 반대로 경제적 도살이 추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긴급도축 사유에 있어서도 부상과 급성 고창증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축사 보겠습니다. 축사. 자, 이번에 축사가 첫 번째 뭘로? 우리 축사가 이번에는 개정이 되었어요. 축사가. 자, 첫 번째는 축사가 그동안의 특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가 축사가 어디로 올라왔냐면 주계약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축사에서 자기부담금, 이 주계약으로 올라오면서 자, 자기부담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축사가 그냥 무조건 50이었어요. 최저가, 아니 무조건 최저가 아니라 딱 정액제였어요. 50만 원. 그리고 예전에는 화재 사고 시에는 뭐예요? 축사에 대해서 자기부담을 공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축사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사를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축사에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재해가 있겠죠. 어떤 재해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 거니? 지금 그 말입니다. 봤더니 봐보시면 풍수, 설, 지진, 그 다음에 자, 화재예요. 풍수, 설, 지진. 자, 뭐다? 풍수, 절, 지진, 화재 여기입니다. 자, 얘로 인해서 손해가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축사에서 일단 보상하는 재해는 자, 이것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죠. 풍수, 설, 지진, 그 다음에 뭐다? 화재로 인해서 자, 축사가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 거기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직접 손해라고 표현하는 거죠.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축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해줄게. 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다가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손해를 보상을 해주게 되냐면 자, 화재 시에
자, 우리가 불을 끄다가 축사 내부에 있는 다른 목적물에 다른 거에 피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아무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불을 끄는데 그 소방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줬다. 그럼 거기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소방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 화재 시에 소방 손해가 발생했다. 그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소방 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 화재범이다.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다가 우리 집에 뭐 도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 그럼 그 도자기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소방 손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소방 손해. 물론 이제 공무원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화재보험 처리로 정리한다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소방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라 그런 의미. 자, 그다음에 화재, 풍수설 지진, 화재 지진에서 어떤 거? 자, 피난 손해가 있습니다. 피난 손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 번째, 즉 피난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피난 손해. 자, 우리가 지금 축사에 어때요?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 예를 들자면 아니면 지금 태풍이 불었습니다. 뭐예요? 축사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소가 있겠죠. 그럼 그 소를 어때?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켜야 되겠잖아요. 즉 새로운 곳에 우리가 피난지를 마련을 해서 걔를 갖다 소를 갖다 다 이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동할 때 발생한 어떤 손해일이 있다. 그럴 때 보상해 줍니다. 자, 그걸 갖다가 피난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피난 손해 보상해 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우리가 비용, 그 예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축사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화재로 인해서. 그럼 어때요? 그 축사를 우리는 해체하고, 그 다음 축사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어때요? 차에다가 실어서 밖으로 빼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 비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물, 이게 잔존물이에요. 즉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용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비용 손해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우리가 비용 손해는 우리가 이제 가축에서는 잔손, 잔대기 5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축사에서는 비용 손해가 2개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 방지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 근데 이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에 우리 가축 2과목이 들어 있고요. 근데 지금 1과목에서는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지금 여기가 명시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어디에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냐면 바로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비용 손해에서 이 가축에서 비용 손해 누구 있잖아요. 가축사세 잔존물 처리 비용도 어디에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가축사세 잔존물 처리 비용은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면서 당연히 어때요? 이게 자기부담금 지금 차감을 하고 있잖아요. 얘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봐보시면 자, 축사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일단 주계약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해 방지 비용은 이제 기타로 어때요?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첫 번째요. 자, 우리 축사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뭘 보상해 주겠냐?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즉 보상하는 재해는 풍수, 설, 지진, 화재예요. 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데 그 추가적인 주는 돈이 소방, 즉 화재 발생시에 소방 손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피난 활동하면서 발생한 피난 손해도 보상해 주겠다. 그 다음에 축사를 해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걔를 차에 싣고 자, 이런 비용을 갖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잔존물 제거 비용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화재 시에 자, 이 벼락 있잖아요. 벼락. 이 벼락을 화재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 이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화재에서 벼락 포함이더라. 자, 그래서 일단 보상하는 재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기부담금 봐보시면 방금 우리가 보상하는 재는 총 5개예요. 풍, 수, 설, 지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화재가 있습니다. 즉, 풍수, 설, 지진 자기부담금과 화재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풍, 수, 설, 지진. 자, 얘들의 자기부담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0%, 5%, 10%를 곱한 금액과 자,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뭘 써라? 큰 금액을 쓰라는 겁니다. 얘는 비교해서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최저가 얼마냐면 5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써버리면 큰 값이잖아요. 큰 값.
즉 뭐예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 계산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뭐 해라? 큰 값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부담금. 그래서 이 홍수설 지진의 자기부담금은 계산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이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1번, 그 다음 2번. 자, 화재 자기부담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자, 이 금액에다가 뭐 해라? 자기부담비로 곱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에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부담. V로 곱하라. 그럼 이 화재의 이때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된 금액. 그죠? 계산된 금액에다가 바로 그냥 얘는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바로 산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때요? 바로 이 금액이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부담비로 곱한 금액.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산출된, 여기서 계산이라 하지 않고, 자, 여기를 갖다가 산출된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산출된 자기부담금. 그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된 자기부담금과 얼마를 비교해라? 50만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이 용어 있잖아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얘는 축사보험금 계산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사. 그럼 우리가 축사보험금 계산 방식은 여기요, 축사에 방금 지급보험금, 축사보험금 계산식은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계산식. 이 계산식은 첫 번째, 자, 축사가 전부보험이다 또는 초과보험이에요. 축사가. 전부보험과 축사보험인 경우에는 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은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계산된 이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손해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손해액. 그 다음에 자, 일부보험이다.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례보상. 자, 이때는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한 걸 금액을 말을 해요. 즉 손해액 곱하기. 자, 우리가 축사는 일부보험을 보험가액의 80%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80%분의 보험가입 금액. 자, 이거. 자, 여기요. 자, 첫 번째, 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이 예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바로 이 용어예요. 여기.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즉 전부보험과 초과보험은 어떤 금액을 말한다? 손해. 그다음에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한 거 손해 곱하기 보험가액의 80%분의 보험가입 금액, 바로 이 금액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자기부담금은 이제요. 그럼 이때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해요? 자, 이 손해액에다가 뭘 곱한 거? 자기부담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이 자기부담비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 5%짜리, 10%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부보험인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자, 이 금액에다가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여기에다가 자기부담비율.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자기부담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자, 화재사고입니다. 화재사고인 경우에는 바로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산출하면 다 자기부담금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산출하면 자기부담금 나오겠죠. 바로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화재 시에는 여기 즉 화재 시에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비를 곱한 그 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자기부담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풍수설 지진은 자, 이렇게 산출된 이 금액과 얼마를 비교하라고요? 5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를 쓰겠다? 큰 거 쓰라고요. 큰 거. 이렇게 산출된 금액.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산출된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할게요. 맥스. 즉 이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된 자기부담금.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뭐하고 자기부담금과 뭘 비교해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뭐 해라? 큰 값을 하고요. 무슨 사고인 경우에는 풍수설 지진. 근데 뭐다? 화재 사고는 그냥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실사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자, 이거잖아요. 자, 계약자가 지금 현재 소를 가입하는 거예요. 소.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자 1,000만 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이 소의 보험 가액이 똑같이 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소에서 지금 이제 목적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에 대해서 지금 축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축사의 보험 가입금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몇 %짜리냐면 자, 10%짜리예요. 10%. 그리고 이때 자,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손해액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자, 첫 번째. 자, 사고 원인이 만약에 풍제라고 할게요. 풍제. 자, 여기가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를 400만 원을 할게요. 손해액을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비교하라고 그랬다고요. 자, 맥스 비교하라고요. 큰 값을 하고 큰 값. 그럼 얼마에다가 자, 여기는 어쨌든 간에 봐보시면 자, 보험 가입의 80%. 즉 1,000만 원에 80%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보험이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훨씬 더 많이 가입을 했죠. 우리가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이에요. 얘는 지금 현재 전부보험이에요. 그래서 전부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라? 손해액에다가 자기부담으로 곱한 금액하고 50만 원을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400만 원의 10%,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예요. 그럼 여기 40만 원이니까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가 만약에 화재야, 화재인 경우에는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바로 뭐에다가 즉 400만 원에다가 자기부담 10% 하게 되면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되냐면 40만 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일부보험 한번 봐볼까요? 일부보험. 자, 이때는 자, 봐보시면 이때 이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얼마를 해놨냐면 자, 700만 원 해놨다고 700. 자, 보험 가입 금액이 700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보험 가입의 80%. 지금 여기가 800이잖아요. 800. 즉 800만 원보다 더 적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보험에 해당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일부 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보험 가입의 80%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비례보상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자, 사고 원인이 똑같이 풍제라고 하겠습니다. 풍제. 그럼 이때 큰 값을 하고요. 뭐 하고요? 비례보상 한 거. 봐보시면 자, 400만 원 곱하기 자, 보험 가입의 80%, 1,000만 원의 80%는 800만 원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700 했죠? 자, 이 금액에 자기부담 10%잖아요. 0.1. 자,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뭐 해라? 자, 큰 값. 바로 얘가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 화재 사고예요. 화재 사고. 이때는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비례보상 한 금액에다가 즉 400만 원 곱하기 자, 분모가 800입니다. 800만 원 분의 700만 원. 즉 이 금액에다가 바로 뭐예요? 자기부담 10%.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자기 부담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자, 사고의 원인이 풍수설 지진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 세 가지 0%, 5%, 10%를 곱한 금액하고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게 자기부담금이 되더라. 그다음 화재 사고인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바로 자기부담비를 곱해서 그 산출된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부담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소에 대해서 주계약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